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배입니다. 책걸상 845회입니다. 네, 벌써 5월 말이고요. 이러다가 좀 있으면 850되고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이고 연말쯤 되면 900회 돌파하겠군요, 진짜.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책은 JYP가 먼저 보고 야, 이런 재미난 특이한 소설이 있다. YG는 뭐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고 이거 뭐 엄청난 명작도 아니고 방송을 할지 말지는 뭐 조금 그냥 조심스럽게 이런 게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혼비님이 웬일이냐 JYP가 그 작가의 책을 다 보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야? 잘 안 돼.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한번 YG를 꼬셔볼까? 이래가지고는 혼비님 친구예요? 아니, 친구 하고 싶어요. 근데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JYP 입에서 이 작가 이름이 나오고 이 책을 전 아직 그때는 이 작가의 신간을 못 읽었을 때였는데 이 작가의 이름과 이 책을 이미 읽었고 방송하자까지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의외여서. 근데 저는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원래 좀 이 계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난번 방주부터 시작해서 그러네. 이번까지 아니 이 출판사가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같은 출판사야? 네, 블루홀식스. 계속 약간 그 JYP로 나 그래서 약간 JYP 약간 뭐 받았나? 블루홀식스에? 근데 약간 JYP 따로 아무도 모르게 뒷돈 은근슬쩍. 그럼 티 났어? 근데 JYP가 은근 제 취향에 좀 물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책들을 레이더망에 놓고 읽으시더라고요. 아니, 나 너무 뿌듯해. 나 김원비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런 것 같아. 원래 이런 책을 내가 가져가면 김원비가 좋아해주겠지?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아니야 원래 저 히가시노 게이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미스터리 일본 미스터리 중에 이 다는 아니고 몇몇 장르, 몇몇 계열들은 원래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 일본 미스터리 솔직히 좋아하지만 방주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뒤가 그냥 너무 아니 근데 저는 좀 스토리텔링 센 걸 좀 권해달라고요. 이런 설정으로 승부 보는 이런 거 싫고 그래. 나는 피 싫죠. 많이 나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설정 자체가 좋은 게 좋거든. 그리고 얇잖아. 얇고 이게 JYP가 또 좋아하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 그때 JYP 이었던 원더풀 라이프 있잖아요. 원더풀 라이프의 약간 본격 추리소설 버전? 그래서 야구 애매하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방주와 원더풀 라이프를 섞어 넣은 거 같아. 아니 근데 원더풀 라이프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읽어보고 좋았는데 이건 뭐야? 이거 별로셨어요? 별로라고 할 거야. 근데 YG는. 읽으면서 YG가 좋아하기에는 너무 미니멀해요. 너무 작아 스케일이. 맞아. 너무 작아. YG는 저거 봤어요? 그 요네스베 시리즈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레오파드 봤습니까? 봤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막 현대사 막 비밀 막 그리고 한 1000쪽 정도는 되고 그치? 막 읽고 나면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솔직히 읽고 나면 드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드론을 어떻게 다루느냐. 무슨 드론 운전 소설이냐고. 드론 제작사가 협찬한 소설이죠. 근데 레오파드 지금 이렇게 센 거 이런 거 험한 거 자꾸 원하는데 딱 떠오르는데 우리 레오파드 같은 거는 방송한 적이 없잖아요. 방송 안 했죠. 한번 할까? 네. 해요. 어느 순간 안 읽었어요. 저는 요네스베 책을 3권밖에 안 읽었어요. 레오파드 같은 거를 그런 책이 다시는 없어요. 그래요? 요네스베도 다시는 못 써요. 그럼 레오파드 해요. 너무 읽고 싶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네. YG도 읽은 거죠? 봤죠. YG는 요네스베 작품 중 우리가 요네스베는 저거밖에 안 했다. 맥베드 새로 쓴 맞아. 셋이 했어요 그거. 그래요? 네, 저도 같이 했어요. 그게 제 첫 방송이었어요. 응? 그
첫 크루로 방송이었다고? 합류한 후 첫 방송이 맥베스. 맥파이 살인 그건 사건이 맞다. 맥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맥베스였어요. 네. 맥베스가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아무튼 맥베스는 요네스베의 정통 그 주류 계열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노우의 막이 그 이노우의 또 막이 얘기를 이게 합시다. 네. 정통 주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JYP가 이걸 픽했구나 느꼈어요. 내가 이노우의 마기를 고른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혼비님한테 물어봤죠. 이노우의 마기는 어떤 사람이냐. 네. 도대체 당신은 모르는 작가가 누구냐. 근데 이노우의 마기는 엘리펀트 헤드 썼던 시라이 도모유키랑 좀 비슷한 계열의 책들을 좀 썼어요. 그래서 그 시라이 도모유키랑 그 이노우의 마기가 뒤에 같이 고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많이 고론이 같이 돼요. 방주는 유키하로 이건 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뭐냐면 둘 다 그걸로 데뷔했나 봐요. 고단샤의 맞아요. 무슨 메피스토 네네. 그걸로 데뷔를 했나 봐. 그리고 메피스토 계열이 좀 미친 사람들 약간 끈적끈적한 찐 광기의 작가들의 책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엘리펀트 헤드하고 오늘의 책 아직 제목도 얘기 안 했는데 아리아드네의 목소리하고는 완전 다르죠. 완전. 전혀 닮은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드네의 목소리는 정말 그냥 따뜻한. 맞아요. 따뜻한. YG가 되게 싫어하는 종류의 따뜻함. 좀 얄팍한 따뜻함. 얄팍한 따뜻함. 소품이니까 뭐. 맞아요. 네. 그래서 이노우의 마기가 JYP 입에 나온 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JYP가 엘리펀트 헤드를 먼저 읽고 저한테 추천하는 느낌이어서 저 인간이 이 사람 왜 이래? 좋아할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이노우의 마기가 작정을 하고 대중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책을 썼더라고요. 원래 이노우의 마기는 전혀 이런 계열이 아닌데 이 책만 한번 특이하게 대중의 원래 이노우의 마기라는 사람은 어떤 작가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14년에 데뷔했네요. 네. 이노우의 마기가 어떤 유의 작가냐면 가장 히트한 게 그 가능성은 이미 떠올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국내에도 번역된 것 같던데요. 네, 번역됐고 근데 지금 절판이 됐어요. 이미 떠올렸다. 그게 제목이군요. 네, 이게 이제 그 탐정이 이 말을 굉장히 결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소년탐정 긴전을 보면 범인은 이곳에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밈처럼 그 가능성은 이미 떠올렸어 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의 것이냐면 그러니까 내용을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이노우의 마기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그 사건에 맞춰서 추리를 한바탕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추리를 한 번 했을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트릭들이 있었을 수가 하고 놀랐는데 사실 또 다른 추리가 있어. 그래서 두 번째를 하고 이걸 2절, 3절, 4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JYP 옛날에 명탐정의 재물 봤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봤죠. 그 명탐정의 재물 기억나요? 뒤에 한번 그게 어디 아마존인지 숲속에서 여러 명 죽고 막 신흥 그런 건가요? 종교에서.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추리를 한번 쫙 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그게 진상인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가 사실 그건 아니었고 진짜 진상은 따로 하면서 2번을 풀잖아요. 추리를. 그 가능성은 떠올렸다는 그걸 4번, 5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위기철 씨의 논리야 놀자 시리즈의 스릴러본. 우와. 얼마 만에 나온 이름입니까? 위기철. 요새 그분은 뭐 하시나? 모르겠지만 나이 많이 드셨겠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논리적인 걸 극강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어서 두 분은 아마 극혐하실 거예요. 명탐정의 재물은 딴 사람이죠? 시라이 도모유키. 그게 이제 시라이 도모유키. 명탐정의 재물하고 엘리펀트 헤드는 같은 인간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노우의 마기가 아리아드네의 목소리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가능성은 이미 떠올렸다. 근데 그 가능성은 이미 떠올렸다도 그 시라이 도모유키의 서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신흥 종교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모두 다 집단 자살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소녀 한 명이 머리가 잘릴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인 것을 이제 이분한테 그 탐정한테 의뢰를 하면서 그걸 푸는 게 이제 그 가능성은 이미 떠올렸다예요. 그 가능성 어쩌고는 초현실도 나와요? 아니 초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그걸 논리로 다 풀어내는 게 아닌 거죠? 진짜 놀라운 거죠. 네네네. 갑자기 막 분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시라이 도모유키의 엘리펀트 헤드
그때 제가 방송에서 그건 설명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여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내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다 사지가 떨어져 나가서 죽잖아요. 이것도 얼핏 보기에 초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왜냐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내부 폭발해서 죽으니까. 하지만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푸는 게 이제 엘리펀트 헤드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노우의 막이 다른 책들도 그냥 앞에서 보기에는 너무 초현실적인 건데 그걸 되게 집요하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풀어내서 되게 놀라운 책들이었거든요. 그런 계열이에요. 이 이노우의 마귀는. 근데 그 아리아드네의 목소리는 그 아리아드네 목소리의 그 저자의 말을 보면 네. 이 책의 결말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을 바쳤다. 네. 근데 그러면 죽어야 돼. 왜냐하면 작가가 왜냐하면 너무 모든 것을 바치기에는 결말이 이거 뭐야? 나 심지어 저는 결말 알았어요. 처음부터 정해놓고 썼겠지 결말을. 그러니까 정해놓고 예상을 좀 했구나. 맞췄어? 맞췄어요 네. 저는. 언제쯤에 몇 퍼센트 읽었을 때? 저는 계속해서 의심받을 때. 근데 그게 확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몰라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마. 스포일러 되니까. 하지만 두 번째 중간에 사고가 나잖아요. 네네. 중간에 사고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의심을 받잖아요. 그쵸. 한 60-70%쯤 갔을 때 그때 답을 맞췄다고. 네, 왜냐하면 그때 천재인데. 그때 저도 뜬금없이 맞췄어? 네. 아니 왜냐하면은 맞아. 뜬금없이 갑자기 A 사건이 A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니 앞에서 전초가 있었는데 또 다시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뜬금없이 또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뭔가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짧은 들켰어. 너무 그걸 강조하면서 들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모든 걸 다 바쳤으면 죽어야겠는데. 정말 독설 짱이다. 죽어야겠는데. 본인이 모든 걸 다 바쳤다고 하니까. 모든 열정을 다 바쳤대요. 열정만. 모든 걸 다 바치진 않았대. 열정만. 네, 열정을 다 바쳤다. 네네. 근데 어쨌든 이노우의 마귀, 시라이 도모유키 그 두 작가가 그런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풀어내는 걸로 이제 많은 독자들을 끌어모아서 심지어 기적 증명 논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들이 기적을 증명해내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기적 증명 논리라는 용어까지 이제 이 두 작가를 포함한 이제 그 흐름에서 있었는데 이 아리아드나의 목소리는 정말 그런 기운 싹 뺀 거여서 혹시 그 가능성은 이미 떠올렸다를 보시고 아리아드네도 재밌겠지 해서 읽으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고 아리아드네를 읽고 이 사람 거 좀 괜찮은데 하고 다른 걸 보시면 또 굉장히 실망할 거여서 스타일이 전혀 다르군요. 완전 달라요. 네네. 근데 작정을 하고 썼더라고요. 이걸. 어떤 작정을 하고 쓴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가보겠다. 그리고 그 앞에 것들은 문체도 되게 라이트 노벨스러운데 이건 그래도 좀 다듬긴 했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다른 책들은 더 라이트예요. 문체들이 더 뭐 정적 이렇게 이제 그냥 한 글자씩 여기서는 정적이 흘렀다 정도로는 써준다면 이제 거기서는 정적 아무도 없는 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하는 느낌. 그 아리아드네의 목소리는 그러니까 설정만 놓고 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그 너무 괜찮아요. 설정을 얘기를 해주세요. 네, 설정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은 그 재난 구조용 드론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드론 조종을 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엔지니어는 아니고 엔지니어라고 하긴 그렇고 그 시운전 담당자? 시운전 담당자. 그러니까 네. 새로 개발된 드론의 시운전을 담당하고 그 드론을 판매하면 구매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우리 회사가 만든 드론이 얼마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그걸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네. 인스트럭터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개발한 이제 드론의 가장 주력 기종은 아리아드네라고 불리는 기종인데 그 아리아드네라고 불리는 기종의 특장점은 재난 구조용에 특화된 드론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재난 구조용 드론을 시운전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사연도 있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친형이 자기랑 바닷가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가족의 큰 상처이고 본인도 극복하지 못하는 큰 상처인데 이제 그 영향하에서 뭔가 사고 당한 사람들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데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재난 구조용 드론을 시운전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상의 도시가 나와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안 들었지. 왜 과학적으로 걸리는 게 많았어요? 아니 과학적으로 걸리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도시가 뭐 난 좀 근사했는데 그 설정. 그냥 그러니까 아니 도시의 이름을 실제 도시가 아닌 가명을 썼을 뿐이지 뭘 가상의 도시야 이게. 근데 지하 5층 가상의 도시죠.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소설이 가능해지기 위한 세팅을 한 그렇죠. 거지. 지하에 있는 복합 쇼핑몰인 거잖아 그냥. 아니 그냥 복합 쇼핑몰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는 주거 공간이고 지하 1층은 상가, 쇼핑센터, 상업층. 네, 그리고 지하 2층은 사무 공간, 회사. 그리고 지하 3층은 공장과 뭐 창고 그리고 뭐 수경 재배하는 곳. 그리고 지하 4층은 스파. 그리고 발전시설. 네, 발전시설. 그리고 지하 5층은 지하철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물인데 아주 터무니없진 않잖아요. 이 건물 이게 터무니없는 거죠. 이 건물은 그 모든 물류나 뭐 쓰레기 처리 아니면 뭐 배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론으로 되어야 해서 드론들이 다니는 튜브가 건물 전체에 건설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그 드론들이 충전을 하기 위한 충전소들이 그 튜브 곳곳에 배치가 된 것으로 설정이 되어요. 가상의 도시라기보다는 가상의 건물 정도로 해야죠. 근데 이제 YG님이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읽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얼토당토않네요. 진짜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잖아. YG는 설정 자체가 이게 뭐 말도 안 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철저히 소설을 위한 세팅인 거잖아. 왜냐하면 드론이 등장해야 되는데 드론을 그럼 어디로 날아다녀야 되지? 그래 그럼 드론 다니는 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드론 튜브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가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요.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설정도 다 일단 작가의 세계관을 받아주고 읽는 사람이 왜 이 건물 하나 지하 5층짜리 건물 하나에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냐는 거지. 이건 좀 심했다. 좀 심하잖아. 약간 해리포터도 읽으시는 분이. 아니 해리포터는 안에서의 논리적 합당성이 있다고요. 해리포터랑 이거랑 아무튼 다 이제 안 읽은 분들은 이해하셨죠? 되게 큰 지하 5층까지 내려가 있는 큰 쇼핑몰 같은 게 이제 지어졌는데 그게 뭐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님도 관련되고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였잖아요. 그 시에서는. 네네. 근데 이제 드론이 지하 5층 곳곳을 누비면서 이제 배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저 나무에 수경 재배, 나무에 물 주는 것도 드론이 하는 거든가요? 설정이?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드론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뭐 그 무인 전기차가 무인 전기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되게 신나셨는데요. 이거 설명할 때. 표정 너무 좋은데요. 아니 내가 저희 청취자들한테 얼마나 이게 얼토당토하는 설정인가를 내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다들 뭐 얼토당토하는 설정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 얼토당토하는 설정이 무너지죠. 맞아요. 네. 그게 무너지죠. 지진이 나요. 지진이. 네. 하필 또 개장 기념식이든가 문 여는 날 정식으로 그 복합 쇼핑몰 건물이 문 여는 오프닝 세레모니 하는 날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지하층들이 이제 난장판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으면 그렇게 지하층이 난장판이 되면 지하층의 피해자들이 많았어야 되잖아. 근데 그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교롭게도 다 잘 빠져나가. 딱 한 명만 빼고. 그쵸. 그 한 명은 또 어떤 설정이냐면 보이지도 않고 귀를 듣지도 못하고 말도 거의 하지를 못하는 이른바 3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혼자만 지하 5층에서 살아남아서 생존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설정인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장애인을 구하는 게 이 소설의 처음부터 그죠? 끝까지 이야기야. 근데 그거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잊지 못해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좋겠다. 지금 YG 표정 너무 가관인데. 이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런 장애인이 거기 지하 5층까지는 왜 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잘 보이고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빠져나왔는데 이분은 못 나온 것이고 거기까지 간 이유는 뭐였습니까? 혼자 간 건 아니잖아요. 혼자 간 건 아니고 그 건물의 컨셉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고 장애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주 공간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건물이고 그 건물의 마스코트 같은 장애인이 그 지하 5층에 갇힌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행사가 끝나서 지하철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항상 동행하던 가이드랑 헤어지면서 본인만 고립이 됐다라는 설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는 심지어는 이 건물을 짓는데 주도했고 또 막대한 지원을 했던 도지사의 조카야. 그렇죠, 맞네. 네, 그러니까 그 건물 프로젝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면서도 막강한 권력자의 조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신경을 써서 구해야 되고 그 구하는 임무가 주인공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지하 5층에서 지하 1층의 안전 대피소까지 총 5층을 눈 보이지도 않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드론으로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설정은 억지죠. 이렇게 많은 복잡한 우연 필연 이거를 다 해놨으니까 억지인데 그 상황을 인정하고 나면 답답하잖아요. 진짜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요. 네. 불가능한데 이거를 진짜로 드론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말도 못하고 이걸 구해낼 수가 있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션을 어떻게 풀 것인지 그럴듯하게 풀어내는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지켜보는 묘미가 독자한테는 있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억지 설정일지라도 전 너무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했던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장애인들이 이렇게 재난했을 때 구조조차 쉽지 않다는 걸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처음이었고 저는 약간 이거의 방점은 추리 혹은 스릴러이기보다 약간 장애를 둘러싼 주변의 시각부터 여러 가지 설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더풀 라이프 쪽 방점이 더 많이 찍힌 책으로 읽었어요. 그렇긴 해요. 네. 이게 왜냐하면 그 장애인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어떤 핸디캡의 첩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괜찮은 설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이 그 퍼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억지스러운 세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세팅에서 끄집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일본 특수 설정 미스터리들의 한계이자 문제인데 방주도 무슨 사람들이 홀린 듯이 막 밑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믿을 수 없는 그 지하 벙커 같은데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억지 설정을 만들어.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됐나? 오히려 무슨 장애인이 산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조난을 당한 다음에 드론으로 발견을 하고
그것만 갖고는 이런 소설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지. 왜냐면 밀폐된 공간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배터리도 떨어져야 되고 통신도 끊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드론이 장애를 겪어야 되는데 산은 너무 뚫려 있어 갖고는 그 설정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산 말고 그냥 기존에 그냥 5층짜리 백화점이 무너졌다든지. 근데 기존에 5층짜리 백화점은 충전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드론 충전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그 가능성들을 이미 다 떠올린 거야. 작가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중간에 드론 충전 시설에 빵 터졌어. 저는 그건 좀 웃겼어요. 드론 충전 시설은 너무 이걸 위한 설정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이노우의 막이라는 사람이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게 드론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무진장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해서 그런 용도로 했을 때 몇 킬로그램짜리 몇 그램짜리 드론이 얼마짜리 그 짐을 들고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충전을 언제 한 번씩 해야 되고 이거 다 계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대충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주파수 대역대가 어느 주파수를 사용을 해야 이게 문제가 없고. 나는 문과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는 없지만 다 확인하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스타일로는 진짜 집요하게 공부하고 썼을 거예요. 네. 제 그냥 느낌인데 드론 전문가가 봐도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없도록 썼을 것이다. 그 정도로 집요하게 취재해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은 해봅니다. 근데 너무 억지예요. 네. 절대 보지 마라 이런 겁니까? 절대 보지 마라. 그냥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래 그런 설정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지 뭐 이러신 분들은 뭐 읽고. 근데 지금 얘기한 그 설정이 한 앞에 이제 그 주요 등장인물들의 뭐 옛날 어린 시절 얘기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기껏해야 한 4분의 1? 네. 4분의 1도 아니에요. 5분의 1? 5분의 1. 한 그 정도 부분에서 딱 이제 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80%의 텍스트를 그 단순한 설정 저 지하 5층에 3중 장애인이 있어. 근데 사람은 못 들어가고 남은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6시간인가 안에 6시간. 왜냐면 물이 차오르려고 있어요. 너무 방주 아니에요? 방주 똑같잖아요. 6시간 안에 구해야 돼. 네. 근데 도지사의 족하고 어쨌든 지금 뭐 온 미디어가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낼 것인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인데 이걸 또 그래도 말이 되게 그럴듯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쨌든 요소 하나가 추가되죠. 의심. 의심 그 얘기 해도 될까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장애인을 보는 어떤 시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중반쯤에 나오는 중요한 변수가 진짜 3중 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닐지도 몰라라는 의심을 이제 사죠. 그런 상황이 생기죠. 왜냐하면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초반에 묘사가 되는데 이제 그 드론이 가이드를 해줘서 한 층 한 층 올라오면서 그 대피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빛이나 아니면 사물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리 드론이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의심을 그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계속 동행하는 가이드나 아니면 도지사한테 우리한테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된다. 그동안 뭔가 약간 뭐 선거를 위해서라거나 뭐 뭔가 다른 이유로 장애를 과장한 거는 아니냐. 중요하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저 사람을 구조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 하는데 아니다. 진짜 장애인이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독자들은 그래 말이 안 돼. 진짜 그렇게 3중 장애인이면
이 상황에서 그쵸.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지? 그치.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의심은 마지막에 가면 다 이제 풀립니다만. 사실 의심을 유발해요. 왜냐하면 그건 스포 아니에요? 의심을 유발? 아니, 왜냐하면 끝까지 의심을 하면서 의심은 끝까지 유발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뭐 스포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시각장애면은 어두운 데서 딱히 걸음이 느려질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은 어두운 데 가면 걸음이 느려져.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위치를 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위치 왜 키지? 스위치 왜 키지? 그 진짜 그 설정이 약간 명암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완전히 그 보이지 않는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스위치를 켜서 전등을 켜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전등을 켜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전등을 킨 거가 아닌가? 뭐 아니면 네. 우연히 건드린 건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불확실.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의 움직임을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드론이 찍은 어설픈 화면 이런 걸로밖에 모르는 거니까 다 추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더 내버려두면 이 두 분이 특히 YG가 뭔가 지금 하면 안 되는 말을 또 할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에서 끊고 저 댓글들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 제목 되게 긴 네발 욕조? 네. 네발 달린 범랑욕조가 들은 이야기? 기묘하고 슬픈 이야기인가? 네, 그 책 관련된 방송에 대한 댓글들을 YG가 모아왔네요. 마키아벨리님, 칠레 쿠데타 비롯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소개해 주신 책을 꼭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YG님 추천 책에 덧붙여서 아옌데 대통령의 조카가 쓴 영혼의 집, 요건 제레미 아이언스 등이 출연한 영화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책과 상당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니은 귀찮아님께서도 이 편에 댓글 다셨는데요. 저 요새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디오북만 가볍게 듣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잘 유혹하시네요. 저 100년 동안의 고독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브리엘 마르케스 제 스타일인데 마술적 리얼리즘도 제 스타일이고요. 칠레 군부정치 잔혹 얘기하시길래 거미 여인의 키스 생각했는데 그건 아르헨티나입니다. 남미 역사에 무식한 사람인지라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 남미 역사 추천하신 거 봐야겠어요. 네, 버들이즈님, 미겔 본푸아의 다른 소설 The Dream of the Jaguar 미출간, 이것도 100년 동안의 고독 느낌이라고 하네요. 이 작가의 스타일인가 봅니다. 제목이 약간 라이트 노벨처럼 긴 게 좀 걸리지만 재미있어 보여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오늘 YG가 유혹당하는 것도 그렇고 JYP가 노래 부르는 것도 듣고 진기한 걸 많이 접하게 되었네요. JYP가 노래 불렀어요? 언제? 그날 엄마 찾아 산말리 주제곡. 네. 왜 그랬을까? 그날 그 엄마 찾아 산말리 거기서 엄마 찾아 산말리가 나온다고. 맞아요. 깜짝 놀라면서 다들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왜 나왔어요?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가 그 배경이 그때 JYP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 때 진짜로 유럽에서 이렇게 남미 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약간 이랬을 때 갑자기 YG님이 엄마 찾아 산말리가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 맥락이군요. 아니 뭐 말을 해도 기억을 전혀 못해. 그럼 기억을 좀 못하면 어때요? 엄마 찾아 산말리 노래 불렀으면 됐지. 지금 가사 기억합니까 지금? 기억 못합니다. 저도요. 네. 이 책이 YG가 안 읽고 맞아요. 방송한 최초의 방송이었죠. 네. 냉구님은 그런 YG를 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책을 안 읽었다고 하지만 전혀 티나지 않고 책 GPT, 북 큐레이터답게 다른 책들과 여러 소스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YG. 참 지식이 방대하네요. 이 책
은근히 끌리네요. 다음 방송도 고고 재미난 느낌이네요. 네, 행복감자님께서도 책을 읽지 않고 와도 방송 분량 확실히 챙기는 역시 YG 하셨는데 이거 냉구님이나 행복감이 약간 저 먹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근데 놀라웠어요 진짜. 책 안 읽고 왔는데 놀라워요. 할 얘기 네. 제일 많아 YG가. 사실 네. 그 JYP는 가끔 이제 책 안 읽고 방송할 때가 뭐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확실히 말이 줄거든요. 주로 듣는 편이 되고. 근데 그 후에 읽으셨어요? 내발 6조? 읽었겠어요. 아니 못 읽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요새 YG 저 그런 거 지나간 방송까지 읽을. 근데 잘 보이는 곳에다가 책 놔뒀어요. 네. 언젠가 읽으려고. 네. YG는 안 읽고 와도 충분히 방송 분량을 챙길 만큼 아는 게 많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리아드네의 목소리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